나는 그날 부모님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그대로 돈을 빼냈다. 그 돈은 내 피와 땀으로 번 돈이었는데 그들은 내 동생들에게만 쏟아부었다. 이제 그만해. 나도 사람이다. 라고 소리치며 은행을 나서자 가슴이 터질 듯 했다. 내 이름은 지은이다. 서울의 한 변두리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차별을 견뎌왔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후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는 동네 수다나 풀며 살았다. 그런데 그들은 내 두 동생, 지혜와 지민을 금쪽 같은 우리 딸들이라고 부르며 키웠다. 지혜는 대학도 안 가고 카페 알바조차 싫어해 집에만 처박혀 있었고 지민은 쇼핑과 미용에만 돈을 쓰며 살았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언니가 벌면 되지, 우리가 왜? 라는 동생들의 말에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이 질문이 맴돌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은 나에게 너는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 하며 책임만 지웠다. 동생들은 장난감이 부서지면 새 걸 사주고 나는 낡은 옷을 물려받았다. 고등학생 때 대학 진학을 위해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을 때도 부모님은 좀 더 버텨봐 라고만 했다. 그때 내 가슴은 이미 상처로 가득 찼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 이 독백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대학에 들어간 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나는 장학금을 받아가며 공부하고 주말에 편의점에서 일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내 돈을 빼내 동생들의 학원비로 썼다. 지혜가 전이 돈으로 메이크업 학원 갈래라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 울었다. 이게 가족인가? 나를 착취하는 도구인가? 부모님의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동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나에게는 기대만 걸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지민이 새 핸드폰을 자랑하고 있었다. 엄마가 사줬어. 언니 돈으로.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내 돈이 왜 내 거야? 내가 왜 내 인생을 책임져? 부모님은 나를 나무랐다. 가족인데 왜 그래? 동생들 도와주는 게 언니 역할이야. 그 순간 내 마음속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제 그만. 내가 왜 이 고통을 참아? 직장을 구한 후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시작해 야근을 밥 먹듯 했다. 월급의 절반을 집에 보냈지만 그 돈은 동생들의 사치에 쓰였다. 지혜는 결혼 준비라며 명품 가방을 사고 지민은 해외여행을 다녔다. 나는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컵라면으로 버텼다. 이게 공평한가? 내 노력은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생각이 나를 갉아먹었다. 그러다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졌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자 비용이 쏟아졌다. 동생들은 언니가 해라고만 했고 나는 또 돈을 보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안 돼.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해. 은행에서 부모님 통장을 확인한 그날 나는 모든 걸 바꾸기로 했다. 그 돈, 내 돈이었다. 내 행동은 충격적이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나 혼자 살게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충격받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왜 나만 희생자인가? 이제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 독백이 나를 지탱했다. 동생들은 나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걸으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정말 이게 맞아? 가족을 버리는 게,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거다. 그 후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했다. 부모님의 돈을 빼낸 건 내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너 미쳤어. 가족 돈 훔쳐
지혜의 메시지가 왔지만 나는 무시했다. 훔친 게 아니야. 내 거였어. 이 생각으로 자신을 다독였다. 새로운 삶은 힘들었다. 작은 스타트업을 차려 앱 개발을 시작했지만 자금이 부족했다. 밤새 코딩하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과거를 생각하면 힘이 났다. 어릴 적 부모님은 동생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고 나는 집을 지켰다. 언니는 공부해야지 라는 말에 나는 책상에 앉아 울었다. 그 상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회사 동료들은 나를 워커홀릭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 뒤에는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걸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동생들 생활비 좀 보내줘. 내가 왜 그래?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왜 나만? 당신들이 왜 동생들만 키웠어? 부모님의 편에는 뼈에 사무쳤다. 지민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파티를 열었지만 내 생일은 그냥 지나갔다. 창업 초기 실패가 이어졌다.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직원 한 명이 그만두자 절망했다. 포기할까?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까? 이 유혹이 강했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며 내 피땀으로 벌어야 해. 그게 내 증명. 이 독백이 나를 일으켰다. 그러다 지혜가 찾아왔다. 언니, 돈 좀 빌려줘. 결혼식 비용이 모자라 그녀의 눈에는 후한무치가 보였다. 너 일 안 해? 왜 나한테 와? 내가 물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엄마가 언니가 도와줄 거라 했어.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엄마가. 그들이 나를 뭐로 봐. 나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가족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였다.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해. 이 깨달음이 나를 변화시켰다. 사업은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앱이 히트하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서울의 번화가에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뽑았다. 이게 내 거야. 피땀의 결실, 기쁨이 밀려왔다. 하지만 가족의 소식이 들려왔다. 아버지의 병이 악화됐다는 거다. 지민의 메시지, 언니, 병원비 도와줘. 우리는 돈 없어. 나는 고민했다. 도와줄까? 아니, 그들은 나를 도운 적 없어. 가슴이 아팠다. 어린 시절, 내가 아프면 참아라고 했던 부모님. 동생들은 약을 사주고. 그 불공평이 떠올랐다. 결국 나는 병원에 갔다. 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저렸다. 지은아, 미안해.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미안하다고? 왜 동생들만 사랑했어? 대화는 긴장됐다. 어머니가 울며 너는 강하니까 이라고 했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반성했다. 내 복수는 성공인가? 아니, 아직 아파의 감정이 나를 괴롭혔다. 사업은 번창했지만 마음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다. 진짜 자유는 뭘까? 이 질문이 시작됐다. 동생들과의 만남이 이어졌다. 지혜가 다시 왔고 우리는 싸웠다. 언니가 왜 우리를 버려? 그녀의 말에 나는 너희가 나를 이용했잖아 라고 소리쳤다. 그 드라마틱한 대치가 나를 흔들었다. 사업이 안정되자 나는 더 대담해졌다. 부모님 집을 방문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내 돈으로 동생들 키웠으면서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야 깨달아. 너무 늦었어. 내 마음속 비아냥이 들렸다. 그 자리에서 동생들이 달려왔다. 지민이 언니가 돈 훔친 도둑이야 라고 외쳤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도둑. 그 돈은 내 월급이었어. 너희 사치비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아버지가 중재하려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 나만 희생됐어? 너희는 일 한 번 안 하고 살았잖아. 어린 시절 추억이 스쳤다. 크리스마스에 동생들은 선물을 받고 나는 내년에 라는 약속만 받았다.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 않았다. 그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부서뜨렸어. 이 독백이 나를 지탱했다. 싸움 후 가족은 나를 외면했다. 지혜는 SNS에 배신당한 가족지라고 올렸고 지민은 친구들에게 험담했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이게 필요했어. 깨끗이 끊어야 했더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사업은 더 성장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매출이 폭발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며 이게 내 승리야 기뻤지만 외로웠다. 그러다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그녀는 너 가족 문제 있었지? 이제 어때? 라고 물었다.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복수했어. 하지만 행복한가? 그녀의 조언, 용서가 필요할지도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용서. 그들이 먼저 미안해야지 하지만 밤에 생각했다. 내가 너무 가혹했나? 가족의 위기가 왔다. 지혜의 결혼식이 취소됐고 그녀가 우울증에 걸렸다. 어머니가 전화해 도와줘. 지은아 오라고 애원했다. 나는 갈등했다. 도와. 또 이용당할까? 하지만 인간적으로 안 갈 수 없었다. 병원에서 지혜를 보니 그녀가 울며 말했다. 언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 말에 내 벽이 조금 무너졌다. 대화가 이어졌다. 지혜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릇없이 키웠어. 언니처럼 강하지 못했어. 라고 고백했다. 나는 놀랐다. 동생들도 고통받았어. 이 깨달음이 왔다. 지민도 합류해 언니 노력 무시해서 미안히라고 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했다. 너는 성공했으니까 라는 변명. 나는 화를 냈다. 성공. 그건 내 피땀 덕분이야. 가족 모임은 드라마처럼 긴장됐다.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고 눈물이 흘렀다. 이게 치유의 시작인가? 희망이 싹 텄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사업에서 위기가 왔다. 경쟁사가 공격해 매출이 떨어졌다. 스트레스로 쓰러질 뻔했다. 이제 가족이 필요할까? 이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찾아와 음식을 가져왔다. 지은아, 힘들지?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다. 아직 사랑이 남아있어. 점점 가족과 가까워졌다. 하지만 과거의 원한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민이 일자리를 구하려 하자 나는 도왔다. 언니처럼 되고 싶어.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변화가 오는 건가? 변화는 느렸지만 왔다. 나는 가족을 회사에 초대했다. 이게 내 세상이야. 그들은 놀랐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라고 하자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지혜가 전니 돈으로 우리도 오라고 하려다 멈췄다. 아직도 분노가 되살아났다. 그날 저녁 대화가 폭발했다. 왜 나만 차별했어? 내가 물었다. 어머니가 울며 너는 첫째라서. 강할 거라 생각했어. 그 변명이 역겹다. 강한 게 아니라 강제로 강해졌어. 나는 소리쳤다. 동생들은 고개를 숙였다. 지민이 우리도 언니처럼 노력할게 라고 약속했다. 내 마음속 갈등이 극에 달했다. 믿을 수 있을까? 또 배신당하면 밤에 독백했다. 용서는 약함인가? 아니, 힘이다. 이 결론에 도달했다. 사업 위기가 고조됐다. 투자자가 철수하자 파산 직전이었다. 모든 게 무너지나 절망했다. 가족이 도왔다. 아버지가 내 퇴직금 줄게라고 했고 동생들이 알바를 시작했다. 지혜가 언니,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이게 가족인가? 함께 위기를 넘겼다. 앱이 재런칭되며 성공했다. 언론에 내 이야기가 나왔다. 자수성가 여성 CEO라는 타이틀. 하지만 인터뷰에서 가족을 언급했다. 그들의 지지가 컸어요. 거짓은 아니었다. 변화된 그들 덕분.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는 남았다. 지민과 싸움이 났다. 언니가 너무 냉정해 그녀의 말에 너희가 먼저 그랬어 대응했다. 드라마틱한 대치 후 화해했다. 이게 성장인가? 어머니의 고백이 왔다. 미안해, 지은아. 우리가 잘못 키웠어. 그 말에 용서의 문이 열렸다. 이제 놓아줄까? 가슴이 가벼워졌다. 사업이 안정되자 나는 가족 여행을 제안했다. 제주도로 갔다. 그곳에서 웃음이 피어났다. 하지만 내 독백은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괜찮아. 돌아와 지혜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언니, 고마워.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위기가 다시 왔다. 내 회사가 해킹당했다. 범인은 경쟁사,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가족이 모였다. 지은아, 버텨.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줬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회복 후 복수를 준비했다. 하지만 가족이 말렸다. 용서해. 지은아 그 말에 고민했다. 복수 vs 용서, 이 딜레마가 나를 괴롭혔다. 결국 나는 용서를 선택했다. 경쟁사와 화해하며 협력을 제안했다. 과거는 잊자 그 결정에 자유를 느꼈다. 이게 진짜 승리야. 마음속 평화가 왔다. 가족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지민이 직장을 구하고 지혜가 육아를 시작했다. 부모님은 너를 자랑스러워해 브라고 했다. 어린 시절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왜 이제야? 하지만 늦지 않았어. 사업은 글로벌로 확장됐다. 뉴욕 출장 중 가족 영상 통화를 했다. 보고 싶어. 그 말이 따뜻했다. 가족은 변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생겼다. 하지만 과거 회상이 왔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의 무관심에 울던 나, 그 아픔이 나를 만들었어. 감사하게 됐다. 지혜의 아이가 태어났다. 병원에서 안으며 이 아이는 공평하게 사랑받아야 해 맹세했다. 가족 모임에서 웃음이 넘쳤다. 그러다 어머니가 아프셨다. 암 진단. 충격이었다. 지은아, 미안해. 그녀의 말에 울었다. 용서했어. 엄마 간호하며 대화를 나눴다. 너를 사랑했어. 표현 못해서 미안. 그 고백에 상처가 녹았다. 치료 중 동생들이 도왔다. 지민이 먼니 함께해 라고 했다. 우리는 하나가 됐다. 이게 진짜 가족 감정이 벅찼다. 어머니가 회복되자 파티를 열었다. 고마워. 모두 이 내 말에 눈물이 흘렀다. 피땀의 결실은 이 행복. 사업에서 큰 계약이 성사됐다. 성공의 정점. 하지만 나는 가족에게 돌렸다. 이제 함께 살자 제안했다. 그들은 받아들였다. 새 집에서 생활이 시작됐다. 동생들이 노력하는 모습에 뿌듯했다. 변화는 가능해. 이 교훈을 얻었다. 그러나 작은 갈등이 생겼다. 지혜가 전이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자 나는 너 자신처럼 살아 이 조언했다. 각자 길이 있어? 시간이 흘러 모든 게 안정됐다. 나는 CEO로서 성공했지만 가족이 더 소중해졌다. 피땀으로 번 건 사랑을 되찾기 위함이었어. 이 깨달음이 왔다. 어머니의 생일 파티에서 나는 연설했다. 과거의 아픔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모두가 박수쳤다. 눈물이 흘렀다. 지민이 결혼했다. 식장에서 건니 덕분이야 의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우리는 성장했어. 아버지가 퇴원 후 지은아 고맙다 라고 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이게 결말인가? 사업은 지속됐지만 나는 워라밸을 찾았다. 가족과 여행하며 행복을 느꼈다. 진짜 부는 이거야? 어린 조카를 보며 이 아이에게는 차별 없게 다짐했다.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마지막으로 나는 일기에 썼다. 부모는 금쪽이 자매만 키웠지만 나는 피땀으로 모든 걸 벌었어. 그리고 사랑을 얻었어. 이게 내 이야기의 끝, 의미 있는 결말. 용서와 성장의 여정.